트렌드를 따라서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몰려가다 보면 나의 무기가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아니고 정말 초격차의 경쟁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다들 너무 무난한 경쟁을 하고 있으세요. 그 정도는 사실 소비자들이 눈치챌 수 없는 정도의 경쟁력이에요. 내가 무난한 거를 아무리 마케팅 해봤자 사실 효과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은 좋은 아이템을 선정하고 나서 유동이 많은 좋은 상권을 또 찾으세요. 그게 실패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상투의 노승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고수 초대석, 오늘은 초고수 초대석입니다. 생활맥주 다들 아시죠? 네, 수제 맥주 프랜차이즈로 한 250개 가맹점 하시는 대표님 제가 오랜만에 오늘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상권을 이기는 작은 가게 성공 법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제가 자영업 책을 많이 리뷰를 해봤지만 제가 진짜 이렇게 다 밑줄 쳐가면서 메모해가면서 읽을 정도로 진짜 명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 노하우 쏙쏙 빼먹어 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생활맥주라는 대한민국 맥주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임상진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생활맥주 모르는 분들 없으시겠지만 이번에 책도 쓰셨어요. 네. 저 진짜 너무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좀 궁금한 게 많아서 네. 하나씩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일단 네. 생활맥주가 네. 매장이 어떻게 되죠? 한 250개 정도 될 거예요. 직영이 근데 저희가 직영 비중이 높아요. 직영이 지금 54개. 네. 특이한 진짜 특이해요. 프랜차이즈예요. 네. 네. 지금은 프랜차이즈 색이 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직영이 좀 많죠. 그래도 가맹점 한 200여 개 되니까. 네, 가맹점도 지금도 계속 늘고 있고요. 다행히도. 이번에 프랜차이즈 유공 네, 훈장도 상도 뭐, 받았고. 7년 연속 받으셨어요. 매년 계속 받고 있어요. 직영을 탄탄하게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점주님도 도움이 많이 되는 시스템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었고 그래서 상을 계속 주시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산업이 되게 트렌드 변화도 빠르고 부침이 많은데 네, 지금 생활맥주는 몇 년 정도 됐죠? 지금 11년 차입니다. 와, 되게 롱런하고 계시고 네. 지금도 잘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저는 잠깐 잘 되는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2년 잘하는 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속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인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직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죠. 저희는 11년째 계속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니까요. 책에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컨셉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경쟁하지 마라 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컨셉이 명확하면은 네. 뭐 상권도 이길 수 있고 경쟁도 네. 안 할 수 있나 봐요. 네네. 그 요즘에 이제 연말 연초에 다들 서점 가셔가지고 네. 트렌드 책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제가 트렌드 강의가 좀 있어가지고 트렌드 서점을 한번 나가봤어요. 정말 네. 수십 권의 트렌드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트렌드 책이 사실 사업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건 이제 마케팅적으로 내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지 트렌드를 따라서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트렌드를 쫓아간다, 미리 알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으셔가지고 보시는데 그렇게 몰려가다 보면 나의 무기가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트렌드가 빨리 변하고 독특한 트렌드들이 많이 나올 때는 나만의 색깔을 계속 더 다듬는 게 오히려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외식업은 특히나 미투 브랜드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우후죽순 나오잖아요. 카피가 굉장히 쉽고 나만의 노하우를 담아낼 시간도 없이 비슷한 브랜드들이 나와서 그 정체성이 금방 다 희석돼 버리고 네. 오히려 내가 자영업자들이 해야 될 것들은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 칼을 더 예리하게 더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강점을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롱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생활맥주는 그렇게 트렌디한 브랜드는 아니죠. 트렌디하지 않죠. 아예. 저희는 유행을 거의 따라하고 있지 않고 있고 저는 실제로 2018년 이후로는 트렌드 책을 한 권도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들이 하는 거를 나도 따라하는 거는 제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사실은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저희가 잘할 수 있고 저희 강점을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근데 거죠.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도 같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예. 저도 이제 다점포 하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프랜차이즈 대표분들 만나보면 뭔가 많이 확장하고 시도하는 게 뭐 아이디어가 많아서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이거 해보고 안 되니까 또 두 개, 세 개 해보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를 해서 잘 되면은 이제 두 개, 세 개 안 해도 되죠. 네. 그리고 이게 규모의 경제가 되잖아요. 점점 네. 커지면.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분도 이제 가맹점 한 100개 가까이 되는 이제 브랜드를 꾸준히 하신 분인데 매번 이렇게 새로 시도하느니 이제 기존 거에서 가맹점을 하나 더 늘리거나 해서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높이는 게 훨씬 이익이다. 맞아요. 네. 저희도 직영을 많이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 시장에.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아니고 정말 초격차의 경쟁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어느 정도 전문성은 다 있는데 네. 정말 초격차 전문성을 만들면 무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뭐 된장찌개를 한다 하더라도 된장을 뜨는 방법부터 뭐 구입하는 방법,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된장이 들어가는 두부나 고추까지도 나만의 노하우와 유통 노하우를 녹여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깊이 안 들어가요, 제가 보기에는. 다들 너무 무난한 경쟁을 하고 있으세요. 그 정도는 사실 소비자들이 눈치챌 수 없는 정도의 경쟁력이야. 그걸로 마케팅을 엄청나게 쏟아부으시죠. 내가 무난한 거를 아무리 마케팅 해봤자 사실 효과 별로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예리하고 뾰족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홍보하셔야 마케팅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생활맥주도 처음에 여의도의 네. 진주상가? 먹기 좋은 자리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10평 매장에서 작게 네. 시작하셨죠. 목이 좋은 매장이 아니고 엄청 나쁜 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무권리 매장이었고 꽃집이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안 보여주시던 매장이었어요. 저거 건너편에도 하나 있긴 한데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 보여달라고 해서 봤던 건데 셔터가 내려가 있는 꽃이 다 죽어 있는 그냥 망한 꽃집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꽃집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 여기에서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자신감이 쏟아졌고, 물론 이제 길 건너편에 안 좋은 후미진 무권리 가게이긴 했지만 여의도 손님들이 기꺼이 여기 오실 거라는 확신도 있었었어요. 여의도 상권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잘 변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조금 더 변하긴 했는데 제가 갔던 처음에 시작했던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오랫동안 장사하시던 분들이 그냥 편하게 장사하시는 발전이 없는 그런 동네였어요. 생맥주도 제대로 파는 데가 없을 정도였고, 저는 제대로 된 생맥주를 파는 매장을 내면 기꺼이 이 10차선 도로를 돌아서 기꺼이 오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적중했던 거고 뭐 굉장히 뭐 큰 호응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았죠. 그 부분에서 이 상권을 이기신 거잖아요. 네, 그게 참 중요한 게 네. 상권 좋은 데서, 목 좋은 데서 네. 장사하면 네. 당연히 유리하죠. 대신 그만큼 월세가 비싸잖아요. 네. 저는 그걸 유리하다고 생각 안 해요. 생활맥주를 하면 대부분 이태원 경리단이 떠오르시나 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브랜드가 가서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저희 브랜드가 가서 도움이 될 만한 상권이 아닌 거예요. 이미 생활맥주 같은 크래프트 비어를 파는 맥주집들이 질비한 상권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시장을 창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오히려 배우는 많지만 저희 같은 맥주집이나 치킨집이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게, 무권리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승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좋은 아이템을 선정하고 나서 유동이 많은 좋은 상권을 또 찾으세요. 그게 실패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 그 상권에는 이미 내가 하려는 그 아이템과 비슷한 아이템들이 질비하게 있는 경우들이 태반이거든요. 네. 아무리 유동이 많다 하더라도 그게 다 제 손님이 아니에요. 내 손님은 내 가게를 충분히 채우고 회전할 만한 정도면 충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높은 권리를 주고 유동 많은 골목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좋은 상권이라는 거는 그렇게 사람이 빠글빠글거리고 권리금 높은 데가 아니고 내 브랜드가 사랑받을 수 있는 상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 브랜드랑 핏한 상권에 들어간다. 몇 년 전에 그 유행이었어요. 어느 산꼭대기에 어떤 매장을 내도 마케팅을 쏟아서 기꺼이 사람들이 힘들게 막 찾아가 뒷골목에. 그것도 유행이고 트렌드였어요. 그것도 트렌드 책에 나오는 트렌드였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쫓아서 후미진 곳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좁은 골목에 가서 음식점을 냈죠. 그거는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한때 유행으로 사람들이 왔을지 모르겠지만 그 동네 사람들한테 유익한 매장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행을 쫓아가다가 이제 실패를 많이 보는 건데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내 브랜드가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인지 생각해라. 이 가게가 그 동네에 필요한가? 그거를 제가 검토해 보자는 거죠. 맞아요. 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책에 나오는 게 직영점을 한 50개 가까이 하시고 네. 이제 직영점이 없는 프랜차이즈는 네. 이제 자기가 뭐 노하우를 전해줄 게 없다 네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 그 사실 좀 예민한 얘기긴 한데 사실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그냥 명확하게 저는 정의 내려요. 가맹점주가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사업이에요. 가맹점주님이 나의 노하우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근데 내가 그 사업을 직접 안 해봤다? 그리고 가맹점주가 돈을 벌길 원하는 건 너무나도 큰 도박인 거죠.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한 거죠. 내가 직접 가게를 수십 개를 운영해보고 뭐 수십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개를 운영해보고 여러 상권에서 테스트해보고 거기서 쌓인 노하우를 점주님한테 전수해주는 게 프랜차이즈 사업이에요. 그거는 명확한 논리입니다. 저희는 생활맥주 같은 경우는 직영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점주님하고 저희하고 입장이 완전히 똑같거든요. 똑같은 제품으로 똑같은 그 가격에 받아서 저희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되는 게 곧 점주님이 잘 되는 거고 똑같은 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생활맥주라는 브랜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사례인데 네. 직영점을 많이 하시는 게 네. 그 직영점이 많은 브랜드가 다이소나 CJ 올리브영 이런 데는 가맹점보다 직영점이 더 많아요. 네. 거기는 이제 유통 사업이니까 처음에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매장이 많아질수록 이제 공급 단가가 낮아지니까 네. 그래서 많이 출점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다이소 대표님은. 네. 근데 생활맥주도 좀 그런 의도가 있으셨던 그런 의도도 당연히 있고요. 저희는 다양성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원래 다양성을 제한하는 업종이거든요. 네. 필수 품목을 강제하는. 네. 그래서 필수 품목으로 인해서 공급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구조인데 저희는 다양성을 극대화하는 아주 거꾸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것도 특이해요. 플랫폼 전략. 예, 다양성을 그냥 공급하는 정도가 아니고 다양성을 아주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하고 있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다양성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프랜차이즈가 네. 점주님들이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네. 그럼 저도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직영점에서 본인도 본사도 돈을 못 버는데 그걸로 가맹사업을 하라는 거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저희는 직영점으로 돈을 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매출의 거의 70%가 직영 매출이에요. 저희는 직영을 낼수록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네. 저희가 쌓은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전수도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저희는 직영점을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이 책에 제가 이렇게 밑줄친 부분을 읽어드리면 직영점이 없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교육할 사업 노하우가 없다고 봐야 한다. 직영점이 많다는 것은 직영점 수익이 잘 나고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대한민국 수제 맥주 플랫폼. 네. 오프라인에서 플랫폼 전략을 쓴다는 자체도 네. 특이하고 네. 또 잘 되시는 것도 특이해요. 네. 뭐 이름이 너무 거창한데 네. 제가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성을 공급하는 의미도 있는데 네.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인 분들을 이 사업에 참여시키는 목적이 굉장히 컸거든요. 다른 많은 브랜드들이 내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면 이익이 극대화될 테니까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다양성을 극대화해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우리 사업과 같이 함께 시장 참여자가 되는 게 훨씬 더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양성을 확대한 거고 많은 그 양조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든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했던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플랫폼을 했는데 그게 지금 11년째 아주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신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제품을 유통하고 판매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엄청난 그 작은 그 생활맥주라는 플랫폼 시장 안에서 작은 시장 경제가 만들어졌어요. 더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고 가격 경쟁력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점주님들이 더 양질의 맥주를 공급하고 소비자들도 더 좋은 맥주를 이제 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선순환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수제 맥주도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생소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양조장도 있지만 이렇게 고객들이 몰라서 못 찾는 맞아요. 경우는 그런 거를 연결해 네, 주시는 맞아요. 그러니까 양주장들이 대부분 좀 영세해요. 지방에서
그러니까 영업력도 없고 유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자본이 없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인데 너무나도 맥주는 독특하고 잘 만드셔. 그래서 그분들의 맥주를 이제 플랫폼에 탑재를 하면 뭐 경상도, 뭐 전라도, 강원도 생활 맥주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 이제 공급이 되고 소비자들도 서울에서 그 저기 전라도에 있는 부산에 있는 맥주를 손쉽게 즐기실 수 있는 모두에게 좋은 비즈니스가 되는 거거든요. 네. 양주장도 좋고 네. 소비자도 좋고 저희도 좋고 안 할 이유가 없는 비즈니스인 거예요. 맥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려면 네, 진짜 좋은 분들을 연결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되게 맛있는 맥주를 잘 소싱을 하셨나 봐요. 네,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는 대기업 맥주를 딱 온탭하고 폐업시까지 그걸 쭉 팔게 하거든요. 그죠. 근데 저희는 점주님들이 맥주를 계속 선택하실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좀 안 팔리면 바꾸실 수 있고 품질이 좀 저하되거나 문제가 있으시면 바꾸실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장별로 라인업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렇게 너무 많아지면 복잡하죠. 관리 비용이 그렇죠. 많이 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는 많이 드는데 네. 저는 그게 저희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하고 유통하고 재고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소비자들한테 너무 좋거든요. 점주님한테도 좋고 그래야 시장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도태되는 맥주도 있고 훌륭한 맥주가 또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는 거고 더 많이 팔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시장 경제인데 이제 그게 잘 작동하다 보니까 소비자 만족도도 이제 높아지는 거죠. 시장 경제라는 게 그거잖아요. 경쟁을 유발해서 시장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갈 수 있게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작동하고 있는 거죠. 또 공간 브랜딩이 중요하다 네. 얘기 많이 하셨어요. 외식업도. 네. 그러면서 음식점이 지향하는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네. 네. 생활 맥주도 진짜 인테리어가 특이하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맛있으면 성공할 거야 생각하는 게 외식 자영업자분들의 가장 큰 착각이거든요. 네, 네. 당연히 맛있어야죠. 맛있어야 되는데 네. 맛으로 승부 안 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보면 시각 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시각이라고 그냥 멋있는 인테리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매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에요. 직원의 유니폼이 될 수도 있고 그 사장님의 온화한 미소일 수도 있고 메뉴판일 수도 있고 그릇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코스터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그 매장을 찾기 전에 미리 보고 오는 리뷰들도 시각 정보잖아요.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좋은 시각 정보를 미리 다 제공했다면 음식이 다소 맛없어도 좋아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 외식하시는 분들이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시각적인 정보들을 컨텐츠들을 놓치고 계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음악 안 트시거든요. 음악 트시면 아마 매출 10% 20% 오르실걸요 금방.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어떤 매장에 가보면 음식은 너무 맛있는데 TV 소리 나오고 있다거나 주인분이 앉아서 신문 보고 계시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대로 된 조명을 켜시고 거기에 맞는 음악이 나오고 유니폼 깔끔하게 입으시고 신문지 지저분한 것도 좀 치워두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거든요. 돈 안 드는 일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좀 쓰시는 게 마케팅을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또 대표님 자기 고백을 하셨어요. 손님 이제 처음 창업하셨을 때 네. 손님 들어왔는데 네. 이렇게 어서 오세요 이 말이 안 나와서 네. 숨으셨다고. 저는 사실 자영업이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건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고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네네. 첫날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섭고 계산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저는 좀 첫날 이거 낭패다. 큰일 났다. 이거를 매일 해야 되다니 정말 깜깜했었어요. 제가 경험이 없이 뛰어들었던 것도 큰 문제였고 너무 얕잡아 봤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전에 제발 좀 실제 경험을 좀 쌓으시라고 말씀드려요. 몇 개월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맞는지 그리고 이게 내적성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하루에 수십 명의 아픈 환자를 보시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머리가 좋고 의술이 좋다고 의사가 좋은 의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픈 환자들을 하루에도 수십 명씩 상담하는 게 그런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더 훌륭한 의사의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식점은 더해요. 술 취한 고객의 수백 명을 맞이하셔야 되거든요. 그분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정말 힘겨운 일이에요. 내가 적성이 안 맞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의사 수만큼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경험해 보시고 이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인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저도 너무 힘들었었으니까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저는 지금 장사 고수분들의 MBTI를 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얘기인데요. 예. 왜냐하면 외향적인 고수분은 외향적인 방법으로 뭔가 영업을 들이대서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성공하셨을 텐데 네, 네.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내향적이에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INTJ예요. 오, 저랑 같으시네요. 아, 그래요? 네.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튼 좋은 소리 별로 못 네, 들어봤어요. 동족 혐오인데. 근데 이거를 제가 직접 다 잘하면은 사실 그게 베스트인데 네. 저처럼 내향적인 사람들도 네. 매뉴얼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눈 질끈 갖고 하셔야 됩니다. 웃으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직원 교육을 해서도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저는 모두 다 알아야겠지만 뭐 아이라고 장사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직접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여러 가지 뭐 메뉴판이라든지 포스터에 간접적으로 담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 대신에 포스터라든지 가게가 환영할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직원이 환영할 수도 있게 할 수 있고 아이라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내성적이라고. 하지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또 만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저희처럼. 저희는 코스터도 인사를 하고 있고 그 냅킨에도 와줘서 고맙다라는 인사가 써 있거든요. 그건 제 진심을 받은 그 담은 인사예요. 또 유명한 거 있잖아요. 취하니까 얼마나 네, 좋아요. 취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그것도 또 제가 네온 직접 할 수 사인으로. 없는 얘기들을 그런 이제 콘텐츠로 손님들한테 이제 전달하고 있는 거죠. 와줘서 고마워요는 제 정말 진심이에요. 이렇게 많은 술집이 있는데 생활 맥주로 와주시는 게 정말 고맙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지금도. 가장 손님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냅킨에다가 넣은 거예요. 다른 곳에도 많이 써놨지만 입구에도 쓰고. 제가 직접 일일이 할 수 없는 얘기들을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아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사가. 저도 이제 같은 인티제니까 네. 진짜 장사하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힘들죠. 저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네, 네. 어머니가 이제 식당 하실 때 저를 일부러 해서 서빙을 시켰어요. 사람들 좀 이렇게 대하는 거 연습하라고. 네. 쉽지 않던데. 쉽지 않죠. 근데 그걸 또 연기라고 생각하시면 또 할만해요. 근데 처음에 힘들지만 또 네. 적응되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존경하는 레이 크록, 그 맥도날드 창업자 레이 크록이 한 얘기가 있어요. 맥도날드는 쇼비즈니스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그런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매장 안에서는. 정말 무대라고 생각하고. 그럼 못할 게 사실 없거든요. 내가 자존심 내려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역을 하는 거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작게 창업해서 크게 확장해라. 네. 네. 처음에 이제 10평으로 창업하셨죠. 네. 저는 자영업자분들이 뭐 돈이 많으신 분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돈 많으신 분들도 작게 창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제 실패의 위험도 확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작은 매장에서 내가 직접 관리를 해야 장단점을 빨리 찾을 수 있고 개선도 쉽거든요. 조직이 되게 크면 개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개선도 쉽지가 않아요. 생활맥주를 작게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퇴직해서 할 수 있는 자금의 어떤 한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작은 가게로 벌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맥주, 최고의 맥주를 제가격 받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거였고 그리고 10평, 20평 안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생각을 꼭 가졌거든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제 녹여서 이제 생활 맥주를 만든 거여서 10평으로도 사실 충분해요. 10평에서 내가 직접 주방을 보고 손님 응대하면서 알바 한 명 두면 뭐 하루에 200도 파실 수 있을 거예요. 뭐 100만 원, 200은 둘이서도 두세 명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야 오래 가죠. 저희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이제 10평대에서 생활 맥주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훨씬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봐요. 매장이 크면은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이 돼요. 월세도 그렇고 사실 장사라는 게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골목에 다니는 그 많은 유동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가게를 충분히 회전시키고 채울 수 있는 정도 상권이면 다 돼요. 그렇다면 적은 월세가 오히려 유리할 가능성이 더 높죠. 치킨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생활 치킨. 네. 네. 수제 맥주는 약간 좀 힙한 부분인데 그쵸. 예. 대신에 치킨은 대중적이니까 네. 요거 두 개를 같이 가는 게 좋겠다. 네, 맞아요. 수제 맥주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뭐 대중적인 아이템이라고 보기에는 네. 좀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걸 굉장히 대중적으로 잘 풀고 있는 거고. 저희가
초기에 생활 맥주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수제 맥주는 다 피자에다 팔던가 맞아요. 뭐 버거 완전히 그냥 미국식 문화 아니면 영국식 문화였단 맞아요. 말이에요. 뭐 피시앤칩스 파는 데도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경리단 이태원에만 있었었죠. 저는 이걸 좀 더 대중적으로 푸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어지간한 치킨이 아니고 저는 뭐 치킨에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정말 제대로 된 치킨에 페어링 시키면은 대중적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겠다 해서 이제 묶었었는데 초기에 사실 욕을 많이 먹었어요. 맥주 매니아들한테. 수제 맥주를 감히 치킨에 붙이다니. 실제로 뭐 블로그가 막 올라왔었어요. 수제 맥주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장사인 것 같은데 치킨에다 팔다니 이거 페어링이 안 맞는 것 같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은 이제 당연히 이걸 잘 이겨냈으니까 지금 성장을 한 건데 저는 그 전략이 생활 맥주 성장에 되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의 소리를 들을 때도 사장님의 주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네. 되게 휩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사업가는 목표 지향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휘둘려가지고 내 정체성이 자꾸 희석되거나 하나씩 떨어져 나가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무난한 브랜드가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뾰족하고 날카롭고 정체성이 강하면 목표 지향적으로 그렇게 날카롭게 가다 보면 오히려 브랜딩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마케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브랜드가 굉장히 자기만의 변별력과 특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게끔 성장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메뉴를 많이 팔거나 이런 것보다도 대부분 이렇잖아요. 내가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낮에 냉면도 팔아야겠어. 냉면하고 전혀 관계없는 집들도 아, 요즘에 뭐가 유행이니까 나도 이 아이템을 새로 출시해야겠어. 경쟁자만 많아지는 거거든요. 날카로워지지 않고 오히려 무뎌지는 거죠. 오히려 기존에 하던 거를 조금 뭐 페어링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양이라든지 가격을 바꾸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양념을 바꾼다든지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손님한테 만족도를 주고 브랜딩이 있어서는 효율적인 거죠. 아니 요새 K푸드가 워낙 열풍이니까 진짜 한국에서 잘 되면 이제는 글로벌로도 나갈 수 있고 이제 외식업도 J커브를 그릴 수 있다 해서 네, 지금 해외 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해외 시장도 그냥 막 달려들 일은 아니에요. 사실 시장 조사가 굉장히 잘 돼야 되고 내가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고 하면 파트너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내가 너무 맛있는 한식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고 나가서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사실 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외는. 저희도 해외 24년에 저희가 3개 매장을 오픈했는데 싱가포르에 네. 생각보다 너무 다른 시장이어서 와 이거 생각 안 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대표님이 이제 마지막에 에필로그로 외식업자의 꿈 생활 맥주를 통해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은 3가지였다.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것, 네. 대체 불가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 이 2가지는 이루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글로벌 맥주 브랜드로 성공하겠다는 네. 거. 이거는 지금 좀 진행 크죠? 중이신가요? 네. 저는 처음부터 그랬고 네. 지금도 하나하나 밟고 나가고 있어요. 주류 브랜드가 사실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규제가 너무 많아요. 주류들은. 나라별로 세금도 많이 부과하고 있고 유통에 대한 제한들 그런 것들 판매에 대한 제한들 라이센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나라별로 다 틀리고 미국은 또 주별로도 다 틀려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좋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누구나 함부로 뛰어들 수 없는 시장인 거예요. 저희는 싱가포르 매장에도 한국 맥주를 직접 가져가서 팔고 있거든요. 싱가포르 매장을 위한 인삼라거라든지 뭐 페스트비어라든지 그 시장을 겨냥한 한국에도 없는 맥주를 만들어 가지고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효모를 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브랜드들은 현재 있는 맥주를 받아서 파는 건데 저희와 같은 이제 과정을 해야 되는 브랜드들은 쉽지 않은 전략인 건데 그래서 사실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싱가포르 매장이. 저희는 오히려 이런 규제가 많고 여러 가지 세금 문제라든지 고려해야 될 게 많은 시장이 오히려 할 게 되게 많은 시장이다.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브랜드가. 아무나 뛰어들 수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노하우를 오랫동안 쌓아왔고 진짜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나만 할 네. 수 있겠지 막 이러면서 아싸 진입장벽 있다 이러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진입장벽이 있는 거를 그 장벽을 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독점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네. 독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남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을 올라간 거거든요. 넘사벽의 어떤 초격차의 경쟁력을 가진 걸 이제 저는 독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이제 독점적인 시장을 이제 맞이할 수 있는 건데 주류 시장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진짜 감히 처음에는 엄두 내기 힘든 시장이라고 저는 봐요. 진짜 책 제가 저도 바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하기 전에 보통은 다 못 읽는데 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빨갛게 이렇게 다 아이고. 형광펜으로 밑줄 치면서 아유 부끄럽습니다. 메모하면서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제가 뭐 광고 받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상권을 이기는 자각의 성공 법칙. 이 상권을 이긴다는 게 정말 필요한 게 네. A급 상권 가서 A급 매출 내는 거는 그거는 똔똔이죠. 그쵸. 그렇게 하면 돈 벌기도 어렵고 네. C급 상권에서 A급 매출을 만들어야 네. 진짜 대박이 나는 건데 네, 맞아요. 그 노하우가 여기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직접 해보셨고 그래서 가짜 전문가만 피해도 뭐 실패는 면한다 하시면서 직접 해본 선배 창업가 멘토링을 꼭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쓴 책입니다. 네. 저도 사실 창업 초기에 멘토 못 만났거든요. 멘토링을 받을 수 없었고 뭐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책을 썼습니다. 네. 뭐 이쯤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창톡도 선배 창업가 멘토링 플랫폼입니다. 네. 그 여기 이제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여기 책을 넘겨 보시면 생활맥주에서 만나는 바삭바삭 감자튀김. 이거 책 갖고 가서 바꿔달라면 감자튀김 주시는 거예요? 예. 아 여기 네, 쿠폰을 잘라서 네네. 사용 기한이 올해 6월 30일까지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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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여유 있습니다 아직. 요거 지금 찢어가지고 또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네, 감자튀김을 드립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대표님 진짜 저 책 읽으면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생활맥주 잘 되시고 글로벌로도 꼭 진출해서 네, 감사합니다. 또 후배 창업자들 많이 도와주시기 네, 바랍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